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우리 지갑에는 왜 돈이 이렇게나 없을까요?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거의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정부는 곧 나아질 것이다 라고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미 실망을 크게 하는 듯하고요. 예. 그래서 2,000원짜리 도시락 먹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서울시 김포구 추진에다 공매도 깜짝 금지 이런 총선력 정책을 일제히 꺼내들고 있는데요. 서울시 김포구 추진 다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서 마저 김포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죠. 그리고 공매도 깜짝 금지 이것도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요 양방향으로 발동했어요. 이 주식 변동성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빚을 발하고 있죠. 현 정부의 어설픈 정책으로요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을 더 김 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경불진이 한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당장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도 바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정책일까요? 코로나 직후 유행했던 말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보복 소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소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소비를 크게 늘린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자제했던 외식도 하고요. 쇼핑도 하고요. 해외여행도 떠나고요. 정말 코로나 엔데믹이 시작된 직후에는 소비가 늘어난 듯 했어요. 실제로 거리두기가 해제된 거, 이제 또 까마득해 보이긴 하는데 정확히는 2022년 4월이었거든요. 근데 4월보다 좀 전부터 해서 이 인근에는 소비 심리가 급격히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뉴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022년 2월에 90에 머물렀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요. 7월에는 103까지 올라갔거든요. 급격히 소비 심리가 풀렸다는 거예요. 덕분에요. 많은 언론들, 특히 경제지들이 이런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신세계, 롯데, 현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급 백화점들이죠. 얘네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골프, 테니스 열풍,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되면서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일제히 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반짝 늘었던 소비 심리. 이 지난해 8월 이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요. 올 10월, 그러니까 지난달이 되니까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요. 98까지 떨어졌습니다. 98.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향이 경기 전망 지수. 이거는요. 70까지 떨어졌고요. 현재 경기 판단 지수도 64. 생활 형편 전망 지수도 90. 현재 생활 형편 지수도 88. 가계 수입 전망 지수도 98. 100을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보복 소비는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대표적인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 이게요. 9월에 102.9를 기록했거든요. 다행히 100은 살짝 넘기는 했는데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2.5%가 하락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락세 이번만이 처음이 아니라요. 7월에도 마이너스 1.9, 8월에도 마이너스 5.1.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직 10월 자료는 발표가 안 됐는데 10월도 마이너스가 불보듯 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불진몰의 니곽스 상품들이 그렇게 안 팔리는 거군요. 경불진 몰 뿐일까요? 다른 데들도 지금 다 난립니다. 너무 안 팔리니까 이것저것 다 세일을 하고 있어요. 세일을 해도 팔리지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비 심리가 추락했는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앞서 얘기처럼 지갑에 돈이 없거든요.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2분기 가계소득에서 이자, 세금 이런 걸 뺀 처분 가능 소득이요.
월 평균 383만 1,000원. 이게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었을 때 2.8%나 줄어든 수준이라는 거예요. 액수로는 11만 2천여 원이 감소했고요. 에이, 겨우 그거 감소했다고?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한 거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는 일반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IMF나 코로나 위기 아니고서는요. 근데 지금 그런 위기도 아닌데 감소를 했어요. 그것도 역대 최대폭으로. 한마디로 지갑에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가계의 월 평균 흑자액, 이게요 114만 1,000원. 와, 이렇게나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것도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13.8%, 액수로는 18만 3,000원이 줄어든 거예요. 가게가 번 돈에서 세금, 연금, 보험료, 이자 이런 걸 내고요, 식료품 등을 산 뒤에 남는 여윳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13.8% 감소도요,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거래요. 특히 가계 흑자의 감소폭은요, 지난해 4분기에도 마이너스 2.3,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12.1, 그런데 2분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13.8, 갈수록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은행 빚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가계의 이자 지출 증가액, 이게요 지난해 2분기에 7.1%가 늘어났는데 올 1분기가 되니까요, 와, 증가율이요 무려 42.8%. 이렇게 이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이는 2006년 이후 당연히 최대 증가율이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2분기에도 증가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42.4%. 분기마다 40%가 넘게 이자가 더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세계 이상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돈을 끌어다 쓴, 영끌을 한, 비투를 한 다중채무자, 이 숫자가요 무려 48만 명이 아니라요 448만 명. 당연히 역대 최대고요. 특히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요, 이 중에 소득의 70% 이상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요, 이자 갚는 데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려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강남에 살고 벤츠를 끌어도 컵라면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20%의 경우 최근 1년 사이에 처분 가능 소득이요, 월 평균 100만 원도 못 넘어요. 91만 5천 원. 특히 이게요 겨우 18,000원 오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필수 생계비는요, 이 소득 하위 20%의 경우 74만 4천여 원 정도 된대요. 필수 생계비 증가폭은요,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3만 9천 원이 넘는다고 해요. 소득은 쬐끔 오르고 쓸 돈은 더 많이 오르고. 근데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1분위만 이럴까요? 하루 위에 2분위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앞서 강남에서 라면 먹는다고 했는데요, 강남뿐만이 아니에요. 전 국민이 지금 라면만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왕 총선용 낚시 세트를 할 거면 차라리 라면만 먹어도 모든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 이런 만능 라면을 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런 라면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요, 이렇게 쓸 돈이 없고 라면밖에 못 먹으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소비 어떻게 할까요? 일제히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비내구재 가운데 생필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음식료, 차량 연료. 이거는 먹고 그리고 일하려면 차도 타야 되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소비는 3.4와 1.8%씩 늘어났어요. 근데 늘어난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많이 써서가 아니라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조금 써도 어쩔 수 없이 이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반면에 아예 안 써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화장품, 의약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7%가 감소했고요.
의약품도 2.4%. 뿐만 아니라 의복, 신발, 가방 이런 것들도 7.9%가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요. 화장도 하지 않고요. 옷이나 신발도 사지 않고요. 아파도 에이 그냥 참어. 병원 가면 돈 들어. 약 먹으면 돈 들어. 그냥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머리 자르는 돈도 아깝다 이래서 장발족도 늘어나겠군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 IMF 이후 처음 아닌가요? 코로나 때도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소매 판매 지수 이게 어느 정도 됐었느냐? 현재 10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021년 1년 사이를 딱 봤더니 103에서 107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현재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알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그래도 동아줄이 있었잖아요. 재난지원금.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코로나 당시 다들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서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줬던 거. 방금 얘기했던 재난지원금.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까지 불러줬잖아요. 이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상생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뭐 다양한 이름으로 한 번 이상씩들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또 코로나 방역, 그러니까 거리두기에 참여했던 자영업자들도 따로 재난지원금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뭘까요? 지역화폐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마도 지역화폐로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꼽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요, 이거 받았을 때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받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죠. 유명 백화점? 안 됩니다. 마트? 대형 쇼핑몰?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동네에 있는 맛집 아니면 시장 이런 데 가서 써야 됐거든요.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이런 가게도 있었어? 이런 자영업자들도 있었어? 발견하는 재미가 매우 쏠쏠했어요. 게다가 재난지원금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요. 10,000원이면 10,000원을 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5에서 10%가 할인돼가지고 할인된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결제하면 맨 처음에는 자영업자들이 투덜투덜 됐어요. 귀찮게 뭐 이것까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반가워합니다. 왜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 나가고 입금도 빨리 안 되잖아요. 근데 재난지원금은 바로 하면 수수료 없이 바로 자영업자 계좌에 꽂힙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받았던 덕분에 지역화폐 쓰는 방법 이거 다들 배웠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거 쓰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르쳐드렸거든요.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이제는 지역화폐 대부분 다 쓰실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자영업자들도 맨 처음에는 지역화폐 가맹 이거 귀찮다고 안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동네마다 웬만한 데는 다 지역화폐 쓸 수 있게 가맹을 했죠. 그만큼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역시나 이 효과가 기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통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KDI가 2020년 12월에 발표했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 시사점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었거든요. 이때 보니까요. 코로나로 위축된 가계 소비가 재난지원금 지급된 이후에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에서 36% 이렇게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 네. 이런 보고서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인 남녀 500명 그리고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한 사례가 있어요.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했는데요. 이건 2022년에 했습니다. 이때 보니까요. 이 소비자의 84.2%가요. 지역화폐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앞으로도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무려 87.4%. 10명 중 9명은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게 무려 89%. 그리고 지자체 예산 부담으로 지역화폐가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대답한 분도 73%가 넘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현 수준 아니면 확대해야 된다. 이런 대답도 78%가 넘고요. 그러면 소비자들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역화폐를 직접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은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에 무려 85%가 찬성. 그리고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지역화폐 받아봤더니 매출이 늘어났어. 라는 응답이 73%나 됐습니다. 이 정도면 지역화폐에 들어가는 예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파급 효과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 파급 효과를 조사했던 자료도 있어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요, 2021년 지역사랑 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이런 보고서를 냈었는데, 2020년 지역화폐, 이거의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약 1,000억 원인데, 이를 통해 얻는 효과 분석해봤더니 무려 2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와우. 이게 뭔 얘기일까요? 발행 비용을 제외하고도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즉, 1,000억 들였는데 경제적 효과는 무려 19배. 1조 9천억 원. 이러면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조건 해야죠. 따라서 요즘처럼 앞서 얘기처럼 다들 지갑에 돈이 없다. 소비가 줄어든다. 병원도 안 간다. 약국도 안 간다. 이런 시기에는 지역화폐 활성화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황당하게도요, 현 정부 예산 부족 타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얼마를 잡았는 줄 아세요? 뭐 건실재정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오, 제로입니다. 제로. 특히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현 정부가 처음 들어섰던 지난해 처음 예산을 현 정부에서 마련했겠죠. 올해 예산이겠죠.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도 전액 삭감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게 다시 절반가량 살아났거든요.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은 지역화폐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현 정부는 정부에 돈이 없다. 알아서 해라. 지역화폐니까 지역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다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아마 다들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자꾸 개입되기 때문 아닙니까? 이 지역 화폐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여당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표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산을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재명표 사업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과감하게 특유의 조합 빠르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이게 윤석열표 사업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쵸.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 그리고 어제 서울과 대구에서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탄핵을 당해도 서민 지원은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탄핵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할 결기였으면 지역화폐 예산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많은데 이재명표 사업이라고 외면하면 되나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지역화폐 예산을 늘린다면 서민들의 지갑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얇아졌는데 재난지원금까지 준다면 서민들의 지갑도 두둑해지고 소비도 늘어나고요. 19배의 경제 승수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면 내수경제 훈풍이 돌고 그러면 가뜩이나 바닥을 기고 있는 지지율도 올라갈 테고 그렇다면 경불진도 박수를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지만 뭐 다들 아시잖아요. 현 정부 여당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복구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 이게 너무나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